안녕하세요. 저는 뜬봉섬 생태공원 자연환경 해설사 박성자입니다. 저는 장수에서 태어났고요. 20대는 잠깐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결혼 이후로 줄곧 장수에서 계속 살았어요. 저 보시는 것처럼 저는 성격이 매우 내성적이고 예전에는 말도 없었어요. 그래서 20대 때 도시에서 직장 생활했을 때 이 성격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내성적이고 말도 없고 수줍어하는 제가 4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어떤 생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을 80살까지라고 봤을 때 지금 내 나이가 그때 나이로요. 44살인데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 고민이 들어가게 된 거죠. 제 성격이 꼼꼼하고 내성적이다 보니까 저는 직장 생활을 계속 사무직에서 일을 했죠. 정리정돈하고 사무적으로 하는 건 기똥차게 잘했죠. 그래서 그게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누가 어떤 사무적인 일을 시키면 아주 깔끔하게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일 처리를 잘하는 그러한 젊은 시절을 보냈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저 자신한테 묻고 물었던 게 있어요. 너 정말로 뭘 하고 싶니? 그런 물음을 한 1년 정도 제가 물었던 것 같습니다. 너 뭐 하고 싶니? 무엇을 해야지만 네가 행복할 수 있겠어? 그런 물음을 제 안에 계속 던졌죠.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서 어떠한 한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 강사하고 싶어. 와, 저 자신도 놀랐어요. 제 성격은 내성적이고 말도 없고 부끄럼도 많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전혀 못 되는데 내 안에서는 강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나는 나 못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자꾸 거부를 했죠.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내 안에서는 아니야, 나 강사하고 싶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와 밖에 있는 내가 갈등을 겪게 됐죠. 자, 그러한 과정에 있으면서 우연히 프리랜서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스킬을 배우고 강사가 되는 과정들을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강사 과정을 마치고 나서 그 강사 교육을 받은 사람들끼리 그럼 우리 강사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제안을 누군가가 하게 되죠. 그때가 언제쯤이냐면 2012년 12월 말 정도인데 그때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이 되었던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협동조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우리 강사들이 모여서 교육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서로 의견을 모으게 되는 거죠. 저희도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죠. 그래서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저희 장수군에서 아니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교육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5명만 있으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 6명 정도 그렇게 해서 마음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죠.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마음을 모았던 건 저희 장수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모아서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만들게 됐죠. 그래서 창립총회를 앞두고 장수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을 만나러 가죠. 그래서 우리가 장수군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을 했더니 교육장님께서 너무나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장수 지역은 오지잖아요. 그래서 외부 강사들이 전주에서 오는데 우리 장수까지 오면 그 저렴한 강사비에 교통비까지 너무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 강사들이 진안까지는 흔쾌히 오지만
장수까지는 오기를 꺼려한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맨 첫 번째로 한 게 2014년도 토요 방과후 마을학교를 위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2017년도까지 방과후 마을학교를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그 프로그램을 총괄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 강사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방과후 마을학교를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럼 나는 이 방과후 마을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맡아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 끝에 다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도를 배우러 전주에 한 1년 정도 다니면서 다도를 배우게 됐고, 또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천에 가서 자격증을 따서 방과후 마을학교에서 다도 체험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전공이 상담 심리학이기 때문에 미술 심리 치료를 여러 프로그램에 접목을 해서 그렇게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과후 마을학교를 진행을 하다가 교육청에서 그러한 요청을 받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되 되도록이면 생태 체험을 필수적으로 넣어서 기획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장수군 지역을 쭉 둘러보니까 뜬봉샘 생태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뜬봉샘 생태공원에 도움을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이러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할 건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이 뜬봉샘 생태공원과 그때 인연을 맺게 되죠. 그래서 방과후 마을학교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제가 뜬봉샘 생태공원 생태 체험도 기획을 하고 진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짬짬이 뜬봉샘 생태공원에서 생태 수업을 진행하다가 2015년도에 전라북도 생태 관광지로 이곳 뜬봉샘 생태공원이 지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2015년 4월 달에 도지사님께서 이곳 뜬봉샘 생태공원에 방문을 하시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 도지사님께 생태 해설을 하라는 그러한 의뢰를 받게 됩니다. 그때는 제가 생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생태 해설을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 뜬목샘 생태공원 측에서 시나리오를 써줘서 그 시나리오를 달달달달 외웠죠. 끊임없이 외우고 외워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생태 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2017년도에 자연환경 해설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뜬봉샘 생태공원에서 자연환경 해설사로 일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에서 하는 일은 2017년도 12월 달과 1월 달 겨울에 제가 사무실에 완전 거기서 집중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어요. 제가 뜬봉샘에서 별칭이 뭐냐면요, 제 눈 동그랗죠. 많은 사람들이 부엉이를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뜬봉샘에 보면 2015년도까지 야생동물 동물 치료 보호소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교통사고를 당한 수리 부엉이를 지금까지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그 수리 부엉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현재도 왼쪽 날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엉이를 보는 순간 저에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그럼 내가 이 뜬봉샘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떤 주제로 어떤 가치관으로 일을 할 것인지, 그 부엉이를 통해서 제가 그 어떤 일을 할 것인지의 마음의 중심을 잡게 되죠. 요즘 현대인들은 아주 바쁘죠. 아이들도 바쁘고 할머니도 바쁘고 모든 사람들이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뜬봉샘에 오는 사람만큼은 뜬봉샘 부엉이인 저를 만나는 사람만큼은 그 고단한 날개를 잠시 쉴 수 있는 그 힐링의 공간을 만들어주자 하는 게
제가 이곳에서 일하는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목적을 둔 게 바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쉴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기획을 하는데요. 저희 뜬목샘 생태공원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유아 숲놀이, 그리고 초등학교 과학교과를 연계한 생태체험, 그리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 진로 탐색,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힐링 프로그램,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환경부 환경교육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금강천물 사운드스케이프와 이게 주 프로그램이고요. 보조 프로그램으로는 차로 힐링, 숲 테라피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전에 한 2년 정도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답사를 했어요. 유명하다는 곳, 그리고 생태 해설이 잘 되어 있다는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답사를 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죠. 거기에서 제가 가장 실망스러운 게 뭐였냐면, 한 번은 강원도를 갔는데 이곳 장수에서도 하고 있는 생태 해설을 그대로 강원도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도를 가도 똑같은 해설 기법, 전국 어디를 가도 그 해설 기법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고민에 들어갔죠. 그렇다면 이 뜬봉샘만의 차별화된 독특한 프로그램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뜬봉샘은 금강의 발원지죠. 네, 발원지는 세계 어느 곳에도 전국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금강의 발원지는 단 장수에 딱 한 곳만 있는 곳이죠. 와, 이거면 되겠더라고요. 이 발원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보자.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없는 그 독특한 프로그램,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게 바로 금강천물 사운드 스케이프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뜬봉샘에 올라가 보신 분 계실까요? 네, 그곳에 올라가 보면 그 뜬봉샘은 아주 작은 샘입니다. 그곳에서는 아주 작은 물줄기가 끊임없이 금강물을 뿜어주고 있는데요.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아기에게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뜬봉샘이죠. 그 뜬봉샘의 작은 물줄기가 끊임없이 금강물을 뿜어내면서 흐르면서 점점 강폭을 넓히면서 서해 바다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 물소리 듣기 체험을 사운드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 안에 넣은 거죠. 물소리 듣기를 3단계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뜬봉샘에서 나는 그런 아주 작은 물소리, 태아의 심장소리 같은 그 물소리를 태중의 소리라고 이름을 지어보았고요. 그리고 뜬봉샘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풀숲에서 아주 작은 물줄기가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그 소리를 옹알이의 소리라고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강태등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와 그리고 다른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두 물줄기가 만나니까 그 물 흐르는 세기도 콸콸콸콸 그렇게 힘차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 물줄기의 이름을 청년의 소리라고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소리 듣기를 3단계로 나눠서 사운드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환경부 인증으로 받았죠. 그렇게 해서 뜬봉샘 생태공원에서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뜬봉샘 생태공원의 앞으로의 전망을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은 찾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오늘 강의하시는 여기 이진희 선생님도 지난번에 저랑 함께 사진을 찍으러 동행한 적이 있어요. 이 강의하는 선생님도 뜬봉샘에 여러 차례 다녀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야생화를 또 찍고 싶어서 저랑 지난주에 동행을 했었거든요. 작년에도 봤고 재작년에도 봤는데 왜 야생화를 또 보고 싶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그 자연을 좀 더 깊이 만나고 더 가까이에서 더 깊이 느끼고 싶어서 오늘 강의하는 이 선생님도 또 이렇게 사진을 찍으러 오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뜬봉샘 생태공원에서 앞에 소개해드린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잠자고 있는 소년, 소녀의 감성들을 깨우는 작업을 하는 게 제 프로그램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감성이 깨어나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뜬봉샘 생태공원에 오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성에서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영성으로 가는 그 통로에는 감성이 그 통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뜬봉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이 여러 사람들의 감성을 터치하는 프로그램 속에 제가 구석구석 장치를 해놨거든요. 한번 뜬봉샘에서 그 감성이 깨어나는 그런 시간을 함께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숲에 들어가면 자연을 듣는 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숲에 들어가면 자연을 보는 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귀농하신 여성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 뜬봉샘에 와서 뜬봉샘 부엉이와 함께 한번 감성 속에 푹 빠져보시겠습니까? 네, 이상으로 저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